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개관을 했다면 문화편 강론으로 들어가서 유학과 불교는 좀 더 집중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걸 더 하시는 거야. 자, 먼저 통일신라 유학. 아까 했던 거 다시.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했다. 그 다음에 강수, 설총, 김대문이 활약했다. 신라하대는 독서, 산품과, 원성왕 때 독서, 산품과, 그 다음에 활약했던 유학자들 최치원, 최승우, 최연희.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육두품이고 그 다음에 수기학생 출신이다. 도당 유학생. 그 다음에 빈공과에 합격했다. 그거 하나 더. 통일신라 시대에는 과거 시험이 없었지만 당나라에서는 과거 시험이 있었어. 특히 외국인들을 상대로,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시험을 치르는 걸 빈공과라고 했다고요. 자, 그래서 신라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은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고, 수기학생, 심지어는 빈공과에 합격하는 신라 학생도 나온다. 자, 대표인 사람 최치원, 최승우, 최연희. 그래서 6사람이야. 사람은. 그 중에서 신분이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이야. 김대문만 진골, 나머지는 육두품. 이렇게. 그건 더 들어간다. 국학에 대해서. 통일신라 시대는 유학교육기관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 국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국학은 이때 설치됩니다. 설치. 자, 그래서 국학. 신문왕 때 설치. 신문왕 동그라미 쳐놓고 설치. 그 다음에 성덕왕 때. 성덕왕 때 당나라로부터 공자와 십철 72제자의 화상을 들여와 이 학교에 안치합니다. 안치. 그 문장 줄쳐놓으세요. 공자, 십철 72제자의 화상을 들여와 안치했다. 그럼 어느 왕으로 간다? 성덕왕. 요새는 요 왕도 나와. 그래서 신문왕 때 설치. 이 학교 신문왕 때 설치. 그 다음에 성덕왕 때는 이 학교 안에다가 공자, 십철 72제자의 화상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안치. 그 다음에 경덕왕 동그라미. 경덕왕 때는 학교 이름을 태학감, 태학 이렇게 해도 되고 태학감 이렇게 변경하기도 하고 무엇을 둔다? 그 문장 다 줄쳐놓으세요. 박사와 조교를 두고 논어와 효경을 공통으로 가르쳤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국학에 관련해서 3개. 설치, 신문왕. 공자, 십철, 72제자의 화상을 들여 안치. 그거는 성덕왕. 국학을 태학감으로 변경하고 박사와 조교, 그거 기억해. 박사와 조교를 두고 논어와 효경을 공통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그거 왕별로 반드시. 근데 논어와 효경을 공통으로 교역한 것은 무엇을 강조한 거냐면 충효일치를 강조했다. 과정 부분에 나오지. 이 학교는 전공별로 3과로 구성. 그거 줄. 그래서 국학은 국학 자체의 뭐 교육 내용이니 뭐 그걸 물어보지는 구체적으로는 덜하지만 이 학교는 신문왕 때 설치되었습니다. 전경별로 1과, 2과, 3과로 구성되었다. 그럼 국학이란 건 알아들어야 돼. 자, 그래서 전경별로 3과. 그래서 전경별로 나눴지만 3과가 공통으로 가르친 게 있다고. 그게 논어하고 효경 공통 줄. 충효일치 윤리 강조 줄. 자, 그 다음에 독서 삼품과. 그것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별 펴셔놓고. 독서 삼품과는 어느 왕 때? 원성왕 때. 원성왕 때. 이것도 이 학교와 관련 있는 게 뭐냐면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른 시험이야. 그래서 이거 독서 삼품과라고 한다. 독서 삼품과. 먼저 개념을 이해해야지. 자, 개념. 독서 삼품과는 자, 하대 원성왕 줄. 국학생을 대상 줄.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 관리를 등용. 그렇게 딱 줄쳐놓으세요. 그게 바로 독서 삼품과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서 실력. 연필로. 독서 실력, 그 다음에 심표, 능력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신라가 이 골품제 사회잖아요.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 골품제 사회 하에서 능력에 의한 관리 선발 제도를 시도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독서 삼품과의 의다. 그래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 다른 말로는 그냥 독서 실력. 또 다른 말로는 능력에 의한 관리 선발 제도. 그래서 그게 바로 독서 삼품과의 개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무슨 의미겠다? 왕권 강화.
그러나 진골기족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중대에 활약한 유학자. 자, 통일신라 시대부터 사람들이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신라의 대표 유학자가 누가 있다? 중대. 강수, 설총, 김대문. 그래서 아까 했지. 그래서 강수, 설총 육두품이고 김대문만 진골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 자, 강수 먼저. 자, 임나 가야 출신, 중대 유교정치 이념 확립에 기여, 외교문서 작성에 능함, 세외교, 답설인기서. 이게 이제 강수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서도 외교문서 작성에 능했다. 그거 별표 쳐놓고 그거는 항상 기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잘 나오는 거, 이 사람. 자, 이 사람은 가야 출신으로서, 그는 가야 출신으로서 중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에 기여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특히 뭐에 능했다? 외교 문서 작성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답설인기서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설총. 설총은 반드시 사료지문까지 읽어야 돼. 그래서 설총은 특히 더. 자, 설총은 원효의 아들 이두정리, 화왕계 저술, 화왕계 별표. 신문왕, 거기서부터 신문왕에게 향락과 간신을 멀리하고 도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강조했다. 그 문장이 이 사람은 제일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별표 쳐놔. 고려 한정대 홍유후 추증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원효의 아들 이두정리, 황계저술, 홍유후로 추증되었다. 요게 이 설총에 대한 얘기인데 이 중에서 뭐는 반드시 기억해둬야 된다고요? 화왕계저술. 사료지문 반드시 읽으세요. 내용까지 어느 왕에게? 신문왕에게. 동그라미 신문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임금도 향락과 간신은 멀리하고 충신을 가깝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도덕 정치를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설총은 화왕계를 지어 도덕 정치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문장은 그대로 읽어버려야 돼. 근데 왕은 어느 왕? 그래서 그건 사료지문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설총을 물어볼 수도 있고 신문왕을 물어볼 때 쓰는 사료지문입니다. 그래서 신문왕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김대문으로 갑니다. 자, 이 사람은 진골이라는 거. 진골. 중국 모방 단계에서 벗어나 신라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 화랑세기, 계림잡전, 고승전, 한상기, 악본 이렇게. 자, 이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거 이 사람은요. 주체적으로 인식했다는 거야. 이게 자주적인 성격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신라 문화를 중국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그 주체, 자주, 그게 하이라이트다. 그리고 이 사람의 걸 계림잡전, 화랑의 세기, 고승전, 한상기, 악본 등. 자, 결론 정리합니다. 자, 강수 뭐 기억하라고 했지? 외교 문서 작성에 특히 능했습니다. 답설인기서 그거 기억하고. 설총은 화왕계를 저술해서 임금도 향락과 간신은 멀리하고 도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도덕 정치 강조. 왕까지 외워야 돼. 신문왕 물어볼 때 쓴다. 그 다음에 김대문은 중국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신라 문화를 어떻게 인식했다?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그거 기억해. 글, 계림잡전, 화랑세기, 고승전, 한상기, 악본.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독서 3분과 또 간다. 자, 어느 왕 때? 확인. 원성왕.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 줄, 관리를 등용 줄. 따라서 시험 성적 줄, 상중하로 3등급 줄. 상중하. 그래서 사료지문도 이것도 반드시 읽어보세요. 뭐에 능통한 자는 상으로 한다. 뭐에 능통한 자는 중으로 한다. 뭐에 능통한 자는 하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결국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 독서 실력, 능력의 수준을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맞게 관리를 채용하려고 했던 제도. 이걸 독서 3품과. 그래서 독서 3품 뭘 말한다? 등급 상중하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다? 왕권 강화.
누가 반발했다? 진골기족들이 반발. 그래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라고 하셔야 된다. 거기까지. 그다음에 하대 활약한 사람들이 누구다? 수기 학생 출신, 육두품 빈곤과에 합격하는 신라 학생들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유학과 관련해서는 최치원이다. 최치원. 기타 누가 있다? 최승우, 최연희. 자, 그래서 최치원, 최승우, 최연희. 그래서 그 세 사람 반드시 기억하고, 신분은 육두품 수기학생 출신 빈곤과에 합격한 신라 학생이다. 활약한 시기는 신라 하대. 특히 최치원은 별표 쳐놓고, 최치원은 정리를 잘 해놓으십시오. 최치원은 누구다? 육두품, 또 확인, 연필로 육두품 수기학생 빈곤과 합격. 그리고 이 사람은 당나라에서 관리생활까지 했거든. 관리생활하면서 이 글을 지어서 아주 문장가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야. 토황소경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귀국해서 관리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관리로 등용되어서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이야. 어느 여왕 때? 진성여왕 때. 그래서 진성여왕 때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성여왕 때 누가 관리로 활약하면서? 최치원.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에 따른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시무 10조. 그래서 10여 개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무 10조. 그래서 그거 반드시. 현재 전하지는 않아. 근데 최치원의 시무 10조. 진성여왕 때 반드시. 그 다음에 불교나 도교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이 사람은 유학자이긴 하지만 유학을 중시했지만 불교나 도교도 배척하지는 않았다. 불교나 도교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거 반드시 줄. 유명한 저술로는 뭐가 있다? 제왕연대력, 개원필경, 사삼비문, 난낭비서 등. 그거 다 줄쳐놓으시고 그 중에서 개원필경하고 뭐 제왕연대로 이 정도는 좀 더 알아주세요. 개원필경에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현존 최고 개인 문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 문집. 개원필경. 그 정도는 요거 하나라도 확실히 외우세요. 최치원의 개원필경. 그래서 최치원 반드시 기억해놔. 그 다음에 최승우, 최연희는 확인만 해. 최승우는 누구를 보필했냐면 후백제 견훤줄. 최연희는 고려 왕건 보필 줄.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까 크게 보면 신라하대는 호족이 성장하는 시대라고 그랬지. 호족과 육두품이 결탁한다고. 특히 수기학생 출신 육두품이 결탁한다. 대표인 사람이 최승우하고 최연희라는 사람이야. 최승우는 후백제 견훤을 보필한 사람, 최연희는 고려 왕건을 보필한 사람. 그래서 이때 이 두 사람은 호족과 결탁해서 반신라적으로 활동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이때 수기학생 출신의 육두품들은 개혁을 부르짖었다고. 그 대표인 사람이 최치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시무 10조.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더 들어가서 이 부분 반드시 별표 쳐놓고 정리를 더 잘해주세요. 그래서 통일시대 유학은 여기까지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로 갑시다. 99쪽 통일신라시대 불교. 이것도 크게 가지치기를 했었지. 통일신라시대 불교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불교 대중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불교 대중화 현상. 그 다음에 중대에는 뭐가 유행한다? 교종이라는 종파가 유행한다. 교종은 몇 개다? 5교. 그래서 5교라고도 한다. 자, 교종은 무엇을 중시하는 종파라고 그랬지? 경전과 교리. 교리와 경전을 중시하는 불교 종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대부터 통일신라 시대부터 불교 대중화 현상이 본격화되는 시기다. 그 다음에 중대에는 교종, 5교가 성행했다. 5교의 내용은 가장 큰 주제는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는 바. 그 다음에 하대에는 뭐가 유행한다? 하대는 선종이라는 게 유행한다. 선종은 몇 개다? 구산이다. 구산. 내용은 좌선과 참선을 중시한다. 좌선과 참선을 중시한다. 개인적인 정신을 중시한다.
이거를 계속 이해하시면서 선종의 특징은 좌선과 참선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걸 계속하면서 요 두 문장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유추해 나가시라는 거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이따 합시다. 자,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불교 대중화. 그래서 일단 크게 잡아놓고 중대 불교 대중화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고, 교종, 그다음에 하대 선종 이렇게. 그다음에 불교 대중화. 의미를 먼저 이해한다. 불교 대중화라는 얘기는 불교가 말 그대로 대중화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민중 백성들 사이에서도 널리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소리야. 그 말은 삼국시대부터는 아니라는 거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삼국시대 민간사회에 불교가 전혀 없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널리 확산된 시기는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반대 표시하면 삼국시대에는 아직까지는 불교가 그렇게 널리 확산된 시대는 아니다. 삼국시대는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불교가 신봉이 되었다? 왕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주로라 그랬지, 주로. 그래서 삼국시대는 주로 왕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불교가 신봉되던 때다. 목적은 뭘까? 그럼 왕이나 귀족들이 불교를 믿었던 거는, 왕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왕 즉 불이 나와야지. 전륜성왕, 불국토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귀족들은 왜 처음에는 조금 반발했지만 들어온 다음에는 열렬히 믿었을까? 그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분적 특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업설, 공덕설이 나와야지. 자, 그래서 결론. 삼국시대는 주로 왕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왕권 강화나 귀족들의 신분적 특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봉됐던 시대라고 한다면, 통일기로 들어오면서는 이제 불교 승려들이 더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민간 사회에 불교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걸 불교 대중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불교 대중화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고 사상이 뭐냐 해가지고 줄 쳐놓는 거야. 첫째, 원효.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사람이 원효. 직접 민간의 불교 전파 줄. 그리고 이 사람은 앞에 직접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 원효라는 사람은요, 중앙에서 주로 활동한 사람이 아니라 지방 대중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면서 직접 불교를 전파한 사람이야. 그래서 앞에 직접 불교를 전파했다. 직접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야. 누구나 연불만 외우면 연불 줄, 아미탑을 줄, 서방정토 줄. 그리고 읽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원효는요, 그는요 민간 사회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민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들도 연불만 외워라. 어떻게 외워라? 아미타불 이렇게 연불만 외우래. 그러면 서방 정토 세계에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원효의 불교 대중화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는 뭐다? 직접, 연불, 어떻게? 아미타. 그럼 어디 갈 수 있다? 서방 정토 세계, 정토. 자, 그래서 원효의 불교 대중화 관련되어 있는 사상이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아미타 정토 신앙, 아미타 정토 연불. 그거 기억. 자, 그 다음에 의상 그 줄 다 쳐놔.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자, 이 문장이 딱 나오잖아. 그럼 맨 처음에 딱 읽는 순간 아미타 신앙이 나오자마자 이거 원효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원효가 아니라 누구다? 의상. 그는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플러스 무슨 신앙을 이끌었다? 결론.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누구로 간다? 의상으로 간다.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민간의 밀교 전례, 밀교, 점찰법회, 미륵신앙. 그렇게 줄쳐놔. 기타. 밀교가 전례됐다. 점찰법회가 성행했다.
미륵신앙이 유행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연불 아미타 정토, 연불 아미타 정토, 아미타와 함께 관음신앙을 이끌었어. 밀교, 점찰법회, 미륵. 요게 키워드야. 자, 요게 다 무엇을 말한다? 불교, 대중화 관련 있다. 그리고 요 앞에 거, 연불 아미타 정토는 사람으로 연결한다. 원효.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의상.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끝. 자, 그 다음에 교종으로 갑니다. 자, 교종은 중대에 유행하는 건데 오교라고 한다. 뭘 중시한다? 경전과 교리를 중시한다. 교리와 경전 중시. 그거 또 좋잖아. 반드시. 그걸 기억하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충 이런 거야.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야. 얘네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 그래서 교리와 불교 경전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교리를 철저히 지키고 불교 경전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그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교학적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교학적, 따라서 이론적. 교학적이다, 이론적이다. 그걸 외우지 말고 교리와 경전,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게 해서 자꾸 유추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지식을 추구하는 애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야. 왕이나 귀족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종교는 누구와 결탁되어 있는 종교다? 귀족과 결탁되어 있는 종교란 말이야. 그래서 왕과 귀족들이 열렬히 믿었던 불교 종파. 그러니까 귀족 종교가 되는 거지. 귀족 종교. 그래서 얘네들은 귀족 종교.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왕귀족과 연결되어서 왕권 강화, 사회 통합에 기여, 그런 거 줄. 그 다음에 지식을 추구한다, 교리를 강조한다. 얘네들은 자유분방한 걸 강조하지 않아. 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생활하는 거야. 그렇다면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거지. 형식 중요시 밑에 줄. 불교가 예술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따라서 이 교종이 유행하던 이 시기에는 형식이 중요시되고, 따라서 이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조형예술 발달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형식 중요시, 그래서 엄격한 균형과 조화미를 추구하는 조형미술 발달의 영향, 그런 걸 줄쳐놓은 말이야. 연필로. 그런데 이 교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화엄종이거든. 밑으로 갑시다. 한번 읽읍시다. 화엄종, 가볍게 연필로 줄만 쳐놔봐. 화엄종 의상 부석사 줄, 법상종 진표 금산사 줄, 법성종 원효 분황사 줄, 계율종 자장 통소사 줄, 열반종 보독 경복사. 이 중에서 화엄종은 별표. 5개 중에서 특히 왕과 귀족들과 특히 연결된 종파가 화엄종이 가장 성해서, 화엄종은 특히 알아놔야 돼. 근데 화엄종 이 사람 중요하다. 의상, 그 다음에 뭐야? 부석사, 중심 사찰. 근데 이 사람이 강조한 사상이 이거야. 화엄사상인데 원융조와 일찍다 다직일, 그거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원융조와 일찍다 다직일이 화엄사상입니다. 요게 이제 어려운 거야, 불교에서. 사상이 나오면 별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화엄사상이면 화엄종이겠지. 원융조와 일찍다 다직일 하면 누구로 간다? 의상, 화엄종, 부석사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바로 왕과 귀족들에게 열렬히 환영받았던 종파거든. 그래서 이 종파가 특히 왕권 강화에도 기여하고 뭐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법상종은 진표, 상에다 동그라미, 진표에다가 동그라미. 요거는요, 뭐 내용은 그렇게 잘 물어보지는 않지만 원효하고 바꿔 나와. 밑에 법성종, 성에다 동그라미, 원효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원효는 법성종이라고 하셔야 돼. 진표는 법상종이라고 하셔야 돼. 그거 헷갈리지 않게 읽으시고. 원효를 단독으로 낼 때 그걸 살짝 바꿔낸단 말이야. 그래서 원효는 법상종이 아니라 법성종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그다음에 법상종은 진표 금산사. 근데 미륵신앙 신봉 옛 백자 고구려 지역에서 환영받은, 그것만 줄만 쳐놓으세요. 자, 다시 위로 간다. 중대 유행한 종파는 뭐다? 교종이다. 오교다. 교리와 경전을 중시한다. 좀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교학적 측면의 종교다. 이론적 측면의 종교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리고 이거는 귀족과 연결되어 있는 귀족 종교다. 그리고 형식을 중요시 여겨서 엄격한 균형과 조화미를 추구하는 조용예술 발달에 기여했다.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사회통합에 기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알아둬야 될 사람이 누구다? 종파하고 화엄종. 화엄종이 거의 그거야. 의상, 영주, 부석사. 그의 사상은 뭐야? 원융조화, 그 다음에 일찍다, 다지기를. 요건 한 번 더 볼 겁니다.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뭘로 간다? 하대로 갑니다. 하대는 선종이 유행했습니다. 구산. 좌선과 참선 중시, 개인적인 정신세계 강조. 그것도 좋잖아. 그래서 이 종파는 교종에 비해서 좌선과 참선, 정신세계를 중시한단 말이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실천적인 경향이 강하다. 얘네들은 특히 지식을 내세우지 않아. 지식을 내세우지 않아. 실천을 내세워. 실천. 그래서 교종에 비해서 아주 색다른 실천적이다. 개혁지향적이다. 개혁지향적이다. 교종에 비해서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이러한 실천적이고 개혁지향적인 모습이 누구와 취향에 맞았다. 호족과 취향에 맞았다. 그래서 이거는 호족과 결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족 종교인 거지. 요거는 누구가 좋아한다 그랬지? 귀족들이 좋아하는 귀족 종교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있잖아. 실천적, 개혁적, 호족 불교. 그리고 이 선종에서는요,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아주 끈끈했대. 그래서 스승이 죽으면 화장을 하고, 화장을 하면 사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리를 보관하는 예술 작품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지? 엄격한 균형과 조화미를 추구하는 형식미를 강조하면서, 형식을 강조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조용예술 발달에 기여했다면, 이것은 승려의 사리를 보관한 걸 뭐라고 그랬죠? 승탑부도라고 했지? 이거 예술할 때 개관표에서 했었죠. 승탑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승탑 유행에 영향을 미친 건 뭐다? 선종이다. 자, 그 다음에 선종의 사상 있지? 불입문자 견성호도. 그것도 반드시 주시놓고 별표 쳐놔. 사상이 어렵다 그랬지? 이거면은 물론 5개지만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의상의 화엄종이 중요하다고요. 의상의 사상이 아까 뭐라 그랬지? 원융, 조화, 일찍다, 다즉일이라고 했죠. 다즉일. 근데 선종의 사상은 뭐다? 불입, 문자, 견성, 오도. 그래서 불입문자 견성오도를 사상으로 하는 불교 종파가 유행했다. 그러면 알아둬야 돼. 선종이구나. 문자는 지식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지식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이야. 지식을 내세우지 않는다. 불입 내세우지 않는다. 문자 지식을 내세우지 않는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게 있는 거지. 지식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럼 지식을 내세우는 종교가 뭐야? 입문자 하는 종교는 그건 교종이라는 거지. 그래서 교종에 비해서 지식을 내세우지 않는다. 불입, 문자, 견성,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보고, 견성, 오도, 깨달아라 이런 뜻이거든. 자, 그래서 불입, 문자, 견성, 오도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구산산문 밑에 쭉 보시면 도의의 가지산문부터 뭐 쫙 나왔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산이잖아, 산. 그래서 구산산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구산이고 처음과 끝 정도만 알아놔. 자, 요거 교종도 종파가 이거를 뭐 오교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요새는. 그런데 3개 정도는 기억하라고 그랬죠. 화, 엄, 종. 누구? 의상, 부석사. 그 다음에 법, 상종. 요거는 성종하고 조심해서 읽으라고 그랬지. 법상종, 법, 성종. 원효는 법성종이야. 분황사. 그 다음에 법상종은 진표, 금산사. 그래서 요 3개 정도는 개념 정도만.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화엄종. 그런데 이것도 다 외우지 말고 처음과 끝만, 처음만 하고 끝만 줄쳐놓으세요. 도의의 가지산문으로부터 이엄의 수미산문. 그래서 도의하고 이엄 기억해. 도의하고 이엄. 도의하고 이엄은 선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원효, 의상, 진표는 교종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의의 가지산문, 이염의 수미산문, 그거는 머릿속으로 좀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 100페이지로 갑시다. 자, 그래서 불교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따로 쓸 필요는 없다 그랬죠. 책에 나와 있는 거 없는 것만 쓰시라고. 근데 없는 거는 거의 없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승려들을 물어본다고요. 그럼 여기 나왔던 예를 들어서 원효, 의상, 진표, 뭐 원효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물어보는 거고 이염, 도의 이런 사람들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제일 잘 나오는 사람 네 사람을 정리해놔야 돼. 원효, 의상, 원효, 그 다음에 원칙, 그 다음에 해초 이런 사람들은 단독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유학자 이렇게 물어보듯이 통일신라 시대의 원효, 의상, 원칙, 해초를 물어본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오는 사람들은 물론 뭐 감을 잡으시겠지? 의상과 원효가 일단 집중적으로 잘 나온다. 원칙과 해초는 나와도 내용이 많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사람을 조금 정리해 놓으시는 거야. 자, 먼저 의상으로 갑시다. 신분도 달라. 비교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진골이야. 이 사람은 진골이야, 진골. 근데 이 사람은 신분도 육두품이야. 육두품. 이렇게. 그 다음에 의상은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당에서 유학한 사람이야. 당에서 유학. 지엄으로부터 배웠어. 지엄. 근데 이 사람은 당에 유학하지 않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전체적인 불교의 특징이 삼국시대 말기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삼국시대 말기부터 통일신라 시대는 승려들이 중국, 인도까지 넘어가서 불교를 더욱더 공부하고 심화시켜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신라하대 유학자들이 마치 당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오듯이 중대 삼국시대 말기부터 이미 승려들이 당에 유학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유학하러 가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당에 유학하지 않는 승려하면 원효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배웠다? 지엄도 동그라미 쳐넣어서 지엄. 그 다음에 당에 유학하지 않았다. 하나씩 비교하는 거지. 또, 자, 의상, 당에 유학 줄, 지엄 동그라미. 두 번째, 문무왕 때 그것 동그라미. 부석사 줄, 해동 화엄종의 시조 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와서 어느 왕 때 문무왕을 반드시 기억해. 문무왕 때 귀국해서 부석사를 창건하고 해동 화엄종의 시조가 되었다.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여기 이게 더 이제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의상을 물어볼 때 이 의상 관련된 불교도 사료지문을 열심히 읽으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의상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왕을 물어보는 거다 정치적으로? 문무왕을 물어보는 겁니다. 거꾸로 문무왕을 주면서 승려를 물어본다. 그러면 의상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의상은 부석사 해동 화엄종의 시조가 되었다. 왕은 문무왕 때. 그거 기억.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로 중앙에서 제자 양성과 교단 정비. 그거 줄. 이 사람은 주로 중앙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교단 정비에 주력했던 사람이야. 그런 거?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문무왕에게 또 문무왕 동그라미. 무리한 토목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문무왕을 보좌했다. 이거와 관련된 사료지문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료지문 반드시 읽어보세요. 근데 좀 어렵게 나오면, 좀 쉽게 나오면 문무왕이라고 딱 하면서 사료지문을 준다고. 그래서 문무왕이 어느 날 승려에게 문의했다. 그랬더니 그 승려가 무리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지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중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문무왕이라는 힌트를 줬잖아? 그러면 그 승려는 무조건 의상으로 가는 거야. 자, 반대로 간다. 자, 의상이 나왔어. 왕이 이렇게 나와. 문무왕을 한 거. 왕이.
왕이 또 의상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그때는 뭘 물어보기 위해서 왕이라고 한 거야? 왕을 물어보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왕이 의상에게, 근데 의상이 나왔다는 것은 왕은 문무왕을 말하는 거야. 가장 어렵게는 두 개 다 숨겨. 어느 날 왕이 승려에게 건의했다, 문의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면 둘 다 어느 왕인지도 모르고 승려라고만 했잖아. 그때는 내용을 봐. 토목공사 막 이런 얘기, 하여튼 공사하는 얘기가 나와. 근데 그 공사를 어떻게 중지하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중지했다. 그러면 그 왕은 문무왕, 승려는 누구로 간다? 의상으로 간다. 이거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없으니까 사료지문을 반드시 읽으시라고. 자,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화엄일승 법궤도. 그거 줄. 화엄일승 법궤도. 화엄일승 법궤도. 안 보일 것 같아서 핵심적인 것만 한다. 이 사람은 문무왕 때 귀국해서 부석사를 창건하고 화엄종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주로 제자 양성과 교단 정비에 주력했습니다. 세 번째, 화엄 일승 법궤도를 저술했습니다. 그거 반드시 외우세요. 하나. 화엄 일승 법궤도를 저술한, 더 중요한 거야. 화엄 일승 법궤도 저술한 누구다? 의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상은 그는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을 이끌었다. 그 문장 두 번째 읽는 거죠. 그 문장 반드시 줄쳐놔. 별표. 그 다음에 밑에 화엄사상 줄, 신라 사회 통합과 왕권 강화에 기여 줄, 귀족 중의 사치와 탐욕을 억제 줄. 밑에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게 화엄사상이다. 일즉다 다즉일 원흉조와 일체분리. 그거 줄, 그거 별표. 제일 어려운 게 그 사상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걸 더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는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 하자 하는 뭐? 관음신앙을 일컫다. 이거 잘 나오는 문장이라고. 그러면 누구로 간다? 의상으로 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문장 자체를 읽으셔야 돼. 모든 존재는 뭐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면서도 묶여 있으면서도 대립이 아니라 조화. 조화에다 동그라미 쳐놔. 조화. 계속 읽으시고 그 문장이 나왔다. 그럼 빨리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조화 나왔네? 원흉조화. 원흉조화. 그걸 원흉조화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하나이면서도 일, 즉 다, 즉 일. 하나이면서도 여러 개 같고 여러 개 같으면서도 하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체 분리. 만물은 모두 혼용, 결합되어 있는데 떨어질 수 없다. 일체 분리.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게 제일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사료지문까지 읽으셔야 돼. 여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요 부분, 요거 특히 요거 원흉조화가 관련 사례 반드시 읽으십시오. 자, 그래서 화엄일승 법궤도 아미타 신앙과 함께 가름 신앙이 이끌었다. 원흉조화 일직다다직일 일체분리. 이거 누구로 간다? 의상으로 간다.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효로 간다. 원효는 육두품이다. 당에 유학하지 않은 줄. 그는 화엄경,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화엄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삼았지만 어느 종파에 치우치지 않은 융합적 불교 사상을 전개했다.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이 사람은 여기다 하지 마. 이거 의상이야. 의상. 그 사람은 법성종이야. 그 사람은 법성종이야. 화엄종의 시조 법성종이야. 원효는 법상종이 아니라 법성종이야. 그 다음에 이 사람도 화엄경을 최고로 삼았지만 어느 한 종파에 치우치지 않은 융합적인 불교 사상을 형성했다.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 문장 잘 나오, 그대로 나온다고 만약에 나오면. 융합적인, 어느 종파에 치우치지 않은 융합적인 불교 사상. 이거는 거기다가 연필로 불교 사상 통합에도 기여한 사람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그거 한 문장.
자, 그 다음에 밑에 주로 저술 활동, 주로 저술 활동에 힘쓰고 직접 불교를 민간에 전파.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이 사람은 주로 제자 양성과 중앙에서 제자 양성과 교단 정배에 지중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주로 저술 활동에 힘쓰고 그 다음에 직접 민간에 전파, 직접 민간에 불교를 전파하는 데 힘썼다고.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면 누구로 간다? 원효로 간다. 그 다음에 밑에 법성종, 성에다 동그라미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법상종. 법상종은 진표 금산사야. 법성종이 원효 분황사야. 그 다음에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 확립,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서까지. 그 다음에 불교 대중화와 저술에 주력했다. 아미타 정토 무예가,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불교 사상 통합에 기여, 그거 줄쳐놓고 화쟁 일심, 그거와 관련 게 신문 화쟁론이야. 신문 화쟁론. 자, 저술 3개 기억한다. 자, 이 사람은 뭐다? 대승기신론서. 대승기신론소. 그 다음에 금강삼매경론. 그 다음에 뭐? 신문화쟁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3개 화엄일승법계도 의상, 대승기신론서,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 의미를 찾자면 그대로 읽으세요. 이 사람은 대승기신론서, 금강산매경론을 통해서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을 확립했다. 그대로 나온다고. 그거 별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느 종파에 치우치지 않은 융합적인 불교 사상을 제시했다. 불교 사상 통합에 기여했다. 그거와 관련된 게 신문화쟁론이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그리고 그것도 별표.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직접 민간에서 돌아다니면서 민간에게 뭘 여기서 연불을 외우라고 그랬지. 연불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아미타불. 그래서 아미타 신앙.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디에 갈 수 있다? 서방 정토 세계에 갈 수 있다. 정토. 자, 그래서 아미타 신앙, 정토 신앙. 그게 바로 불교 대중화 관련 있다. 불교 대중화 관련 있다. 이렇게. 근데 무예가가 하나 더 추가됐지. 이 사람이 직접 불러서 지어서 부른 노래야. 무예가까지. 자, 그래서 다시 어느 한 종파에 치우치지 않은 융합적인 불교 사상을 제시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서 등을 통해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을 마련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화쟁사상, 일심사상. 화쟁, 일심사상을 통해서 불교 사상 통합에도 기여했다. 신문화쟁론. 그거 하나. 그 3개 있죠. 그 다음에 정토, 아미타, 무예가 등을 통해서 불교 대중화에도 기여했다.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야. 그래서 그 지문은 계속 열심히 읽으시라고. 자, 그러면 결국은 사상만 보자. 자, 이 사람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사상이 뭐다? 불교 대중화 관련된 사상은 정토, 아미타 신앙. 맞지? 아미타, 무예가. 이거 원효로 간다. 주제는 불교 대중화로 간다. 자, 그 다음에 화쟁사상. 화쟁. 그 다음에 일심. 비슷한 말이야. 다투는 것을 멈추게 한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일심이다. 원융회통이라고도 써놓으세요. 원융회통. 화쟁사상과 비슷한 성격의 원융회통. 원융회통 사상이다. 자, 요거는 불교 통합에 기여했다. 이렇게. 불교의 사상적 통합에 기여했다. 이렇게. 이게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사료 지문도 이거 반드시 읽어봐야 돼. 이 부분은. 그래서 의상은 원융조화 일찍다 다득일 일체분리 사상이고, 원효 그 다음에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원효는 정토, 아미타, 무예가, 불교 대중화, 화쟁, 원융, 해통, 일심사상, 불교 사상의 통합, 규격 그거. 그래서 그거 거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원효의 통합 사상인 화쟁 사상은 고려 의천의 불교 통합 운동에 영향을 미친 그거. 고려 의천의 불교 통합에 영향을 미친 그거 주셔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의천이라는 사람. 고려시대 때 하겠지만 의천에다 동그라미 쳐놔. 의천은 고려시대 사람이야. 무엇한 사람이면 불교 통합운동 불교 통합운동 한 사람이야.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 사상 통합에 기여한 사람은 원효, 사상은 화쟁. 근데 고려시대 불교 통합운동을 전개한 사람 하면 일단은 의천 지금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의천이 불교 통합운동 할 때 그 사람의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지. 그 사람은 원효, 사상은 화쟁 사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사료지문 할 때 이거 읽어봐야 돼.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 줄. 모든 것이 한 마음 동그라미 한 마음이 한자로 일심 아니야. 일심 맞죠? 일심. 그래서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하면 일심이네. 그럼 뭐야? 이거 원효로 가야 되겠네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뭐 했대? 종파와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켜 분파의식을 극복하고자 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잖아. 그래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의상과 원효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뭐 책에 있는 거니까 따로 쓸 필요는 원융 해통만 없으니까 원융 해통만 따로 쓰세요. 화쟁사상 옆에다가 원융 해통사상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있죠. 원측과 해초는 그냥 간단해. 줄 맞춰놓으면 돼. 원측 당의 현장에게서 수학하고 줄 현장에다 동그라미. 지엄으로부터 배웠다. 그러면 의상으로 가는 거야. 현장 그러면 원칙으로 가는 거야. 유식불교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킴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유식불교 관련이 있다. 끝에 독자적인 서명학파 형성 그렇게 조처하면 돼. 자, 그래서 그는 당의 현장으로부터 수학하고 유식불교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독자적인 서명학파를 확립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해초. 해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 여행 줄. 왕호천축국전 줄. 그래서 왕호천축국전 하나 기억하세요. 왕호천축국전은 기행문이야. 기행문. 해초의 기행문. 이 사람은 주로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그냥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성지순례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여행한 견문기, 기행문, 왕호천축국전. 결론, 해초, 왕호천축국전. 원칙, 현장, 유식불교, 서명학파.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로 가겠습니다. 풍수지리. 그건 다시 확인만 하세요. 신라 말기 도선과 같은 선종승려 줄 따라서 풍수지리는 어느 시대에 나와야 된다? 신라 말기 하대. 누가 이 사상을 체계화시켰다? 도선 선종승려. 호족과 결탁줄. 이거 뭐 다 아신 거잖아. 신라 하대가 호족이 성장하는 시대, 호족과 결합된 사상으로는 불교는 선종, 유학은 육두품 출신의 수기학생 유학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 그게 다 호족과 결탁하는 거 맞지? 사상에 복합할 때 말씀드렸죠. 뭐 그거죠 뭐. 그래서 결국은 신라 하대 선종승려 도선 체경했다. 그와 관련된 글이 도선비기 줄. 산세와 수세를 살펴 거기서부터 끝까지 줄. 그게 외우지 말고 그게 풍수지리의 개념입니다. 이 사상은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선정하는 인문지리적 학설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도 관련이 있다. 그게 풍수지리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별표 쳐놓고 그 문장이 딱 나오면 이거 풍수지리구나. 어느 때부터 유행했다? 신라하대. 체가시킨 사람이 누구다? 선종승려 도선. 누구와 결탁된 사상이다? 호족과 결탁되어서
반신라적으로 기능을 하더라는 거지. 맨 밑에 도서는 경주는 풍수지리에 의거해서 경주는 기운이 세하고 개성, 평양, 한양 등이 국가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대잖아. 누가? 도선 동그라미. 예언 동그라미.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은 인문지리설이지만 예언 사상과 결합해서 굉장히 유행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경주의 기운이 세했다는 얘기는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경주의 운은 다했다라는 소리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곧 신라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언 사상으로 발전하는 거지. 그 대신 개성, 평양, 한양이 좋다 풍수지리적으로, 그것은 거기에서 뭐 나라가 나거나 어쨌든 그 지역이 급부상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거란 거지. 그러면 신라 중앙 진골 귀족들은 안 좋은 사상이지. 이게 지방의 호족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주 중심의 신라 사회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호족의 지방 통치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맞다 틀리다? 맞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강론으로 더 들어가서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유학, 불교, 풍수지리를 조금 더 하신 거야.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잘 나온단 말이야. 어렵기도 하고. 이건 정리를 좀 잘 해두십시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